자, 내 돈을 잘 지켜주기로 소문난 내 돈 지킴이 두 분. 권혁준 전문가와 김소미 전문가님, 이번 주는 어떤 돈 지켜주실 건가요? 예, 잘 알아야 잘 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보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암은 모두 똑같은 암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 하면 모든 암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암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도 혹은 암을 보장이 약한 것 같아 보장을 더 강화하고 싶은 분들도 제대로 살펴보실 게 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이 말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일부 네. 진행하면서 전문가분들한테. 암보험이라는 거 특히나 많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잘못 들고 있다, 후회했다.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전문가님의 도움 오늘도 절실합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중요한 건 암보험을 가입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험이 정말 좋다던데 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옛날이라는 게 혹시 과연 언제일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보통 옛날은 그때 아닙니까? 아니 뭐 보험에서 옛날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 20년 전? 뭐 이 정도? 예, 저희가 정말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죠. 예, 우선 가입 시기만 잘 기억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옛날 보험 좋았다 하는 건 특히나 암보험은 2008년 이전은 정말 좋았습니다. 2008년 이전. 네.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15년 전이네요. 네. 그러면 15년 전 이전에 든 암보험,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들었던 거는 왜 좋았다는 건지, 왜 하필 2008년이 기준이 됐던 건지도 궁금해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전은 보험회사가 통계 자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말뜻은 암의 손해가 큰지 위험률이 높은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어떤 암이든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제대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갖고 계시면 복권 당첨되셨네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암에 더 잘 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없었다는 거죠. 네.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들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부럽네요. 네. 이 보험금도 하나하나 따지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상품이죠. 그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데.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품입니다. 뭐가 달라진 거야? 예, 그래서 2008년도 이전 암보험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암보험과 비교했을 때 정말 넓은 범위를 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암보험을 든 지 몇 년 안 돼서 2008년 이전 암보험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암과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은 기갑, 경제 이 네 가지 암을 공통적으로 소외감 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갑경제암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풀어 쓴다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소외감은 또 작은 암이 아니라 크기가요. 전혀 아닙니다. 발병률이 높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암보다 작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암의 20%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반암이 3천만 원이면 소외감은 600만 원만 지급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암을 진단받는데 600만 원 지급된다고 하면 사실 좋아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소외감이라는 이름이 보험사 입장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것도 굉장히 지금 처음 알게 됐네요. 소외감이 치료비가 조금 드는 암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네. 소액만 지급하는 암. 이렇게 해서 소외감이다. 네.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들이긴 합니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돈을 적게 주는 암이 소외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액암은 소외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고액암이 많이 걸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좀 작죠. 그래서 저렴하고 많이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 고액암은 저희가 고객님들께 1+1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암에서 제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암에서도 지급되고 고액암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만약 저렴하게 암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반암 그리고 소외감만 있어도 보장에는 사실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고액암은 일단 발병 위험도 낮고 일반암에서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암보험에서 필수는 아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사실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보험회사니까요. 그리고 고액암은 백혈병이나 골수암, 뇌암처럼 확률이 정말 낮고 한 번 발병하면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들 수도 있는 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외감은 제외되지 않으며 고액암 진단금이 있다면 1+1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서 고액암은 선택이긴 하지만 잘만 이용한다면 보험금을 더블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암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일반 암은 얼마인지. 암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암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네, 암에 걸리시면 안 되시죠. 그럼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네.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일반 암은 얼마인지, 그리고 소외감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갑경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단 4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또 일반암에 20%로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암보험에서 확인할 게 2008년도 이전 건지 아닌지 이게 일단 첫 번째. 소외감의 기갑경제 요 4개가 넘는지 안 넘는지. 소외감 보장이 일반암의 20%까지는 충분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예,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알아볼 게 많아서 숨이 차는데 증권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증권 보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암보험은 2008년도 이전 건에 오케이 하고 그냥 일단 패스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008년 이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은 마치 그런 거죠. 보험에 당첨이 됐으나 당첨금을 못 찾는 뭐 이런 거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당첨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신 그런 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경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0999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더 잘 알아야 암보험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권혁준 전문가님. 예, 꿀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작아진 소외감 진단금을 보완해서 암 수술비 또한 잘 챙기시면 지금 암보험을 가입한다 해도 좋은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암 수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술비의 비밀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암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2008년처럼 짱짱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어제 상담한 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암보험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전 암보험은 진단금도 작아서 현재 암보험으로 보장을 키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2007년 12월에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을 해지하고 또 옛날 보험은 또 환급금이 꽤 있죠. 네. 그 환급금도 돌려받으니 환급금을 지금 은행 이율 좋을 때 예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상담을 도와드린 분이세요. 아니 근데 2007년 12월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2008년 이전이잖아요. 지켜야죠. 그렇죠? 네. 네, 2007년도에 가입을 하고 20년 납입 상품이면 앞으로 4년만 더 내면 끝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만기는 70세로 짧게 느껴지지만 보험은 해지하면 소비자 손해입니다. 네, 줄이거나 감액 완납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한 상품이에요. 어제 상담을 해드린 분은 2가지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부담스럽다고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죠. 해지하기 전에 저희 만났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장을 채울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가입한 암보험이 얼마나 좋은지도 설명해 드렸더니 해지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간혹가다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2008년 이전 게 좋아? 난 이전 거 없는데? 그럼 난 별로네 하고 암보험을 싹 정리하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그냥 교과서 답처럼 생각해서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정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물론 보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좋은 게 필요하냐 더 좋은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잘 알아야 잘 받는 암보험 전문가들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7년 12월에 가입한 암보험, 예전 보험의 진단금이 적다고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 보험들, 암보험들은 거의 뭐 복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그 2007년 12월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정리를 하셨다면 진짜 큰일 나실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맞아요. 들어 뭐 소외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소외감 얘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소외감은 어떤 암 발병 확률이 가장 많나요? 갑상선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사실 저와 같은 정답을 외치셨을 것 같아요. 남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암이고요. 사실은 저는 저번 달에만 갑상선암 진단금을 지급해드린 분이 8분이에요. 사실 방금 오면서도 방송국 오면서도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9분 되셨어요. 그리고 사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진단을 받는 게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덕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고 있는데 그때 갑상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치료도 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경제 전문가 분들에게까지도 듣게 되네요. 네. 남녀노소 관계없이 젊은 분들까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진짜 맞나 봐요. 네, 맞아요. 정말 갑상선암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으면 진단금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 나오는 보장이겠죠? 수술비니까 수술을 해야지 나오겠죠. 네. 하지만 갑상선암은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을 치료할 때 알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 암은 요오드 성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요오드가 없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세요. 요오드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해조류. 맞아요. 네. 미역. 맞아요. 저희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아 있는 암세포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요오드 알약을 먹고 2박 3일 정도 아주 특수 가공된 입원실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세면대, 변기까지 모두 방사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공돼 있는 방에 있다가 나오게 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은 과연 수술을 한 걸까요? 몸에 칼이 닿지 않았으니까 수술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 사실 저는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준비됐어요. 방사선 요오드 알약은 소비자분들도 단순히 알약으로 치료했다고 생각하고 진단금만 청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수술비 약관을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5,000 라드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를 한 번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사선은요. 피폭을 받던 알약으로 먹든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찾아드리는 보험금 중 하나입니다. 받으시는 분들마다 정말 신기해하세요. 그러니까 마취하고 몸에 칼을 대는 것만 수술이 아니라 네. 알약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수술로 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갑상선암은 알약으로 치료하는 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네, 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신 분 10분 중 4, 5분은 알약 치료를 하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찾아드리는 보험금이에요. 물론 무조건 지급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보험에 5,000 라드 이상 방사선 치료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5,000 라드 이상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이거는 사실은 조금씩 그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알약을 드셨어요. 근데 보통 2박 3일 입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고요. 근데 진행 속도에 따라서 방사선 양을 왜냐하면 몸이 약할 경우 작게 용량을 그렇죠. 조절해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내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혹시 알약을 드신 경우도 있나요? 혹은 수술을 하셨나요? 그러면 수술을 하고 알약도 먹으신 분이 있고요. 수술은 안 했고 알약만 먹었어요. 그럴 경우 중요한 건 전자일 경우에는 수술비 몇 번 받아야 될까요? 2번 받으셔야 돼요. 5,000 라드 이상이라면.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첫 번째 방금도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 보험에 해당돼야 됩니다. 근데 수술비 우리가 비싸게 사실은 설정하지 않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다들 한 번만 받아요. 혹은 수술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상선암 진단받으시는 분들 보통 저희가 10분 중 4-5명 정도는 찾아드리는 보험금 중 정말 대표적인 보험금 중 하나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도 알약으로 치료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1478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2007년 12월에 가입한 암보험이 예전 보험보다 진단금이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보험 증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어떤 분은 내가 암 진단금이 1,000만 원 있으면 그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문자를 주신 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진단금이 있다. 일반암 진단비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기갑경제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암도 1,000만 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갑상선암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려면 일반암 진단금을 5천만 원, 20%밖에 안 되니까 5천만 원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이 상황에 따라서 내 현재 상황이 보험금 1,000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15년 전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값 많이 올랐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엄청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통 1,000만 원? 그러면 좀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1억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얼마큼 필요하지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보험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진단금 자체의 보장의 그 한도 그거는 요즘보다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 암보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한도 부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똑같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요즘 보험 중에 소외감이 일반암하고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보험은 없어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소외감의 종류가 딱 4가지 이상으로 많은 것보다 딱 4가지인 것만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면 거죠?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도 어렵고요. 보험회사 상품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어떤 데는 소외감을 대장전막 내암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방광암, 여성분들은 뭐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을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소외감의 종류가 한 10개, 12개 막 이렇게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내가 가입하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입할 때 그 가입 제한서에 써져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팁을 하나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의 증권을 내가 보고 싶다. 네. 근데 소외감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면 두 분이 서로 눈 마주치고 뭐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증권에 보통 나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사실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상품 설명서 절대 읽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습니다. 보험은 사실은 약관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자에 그게 세세하게 1부터 10까지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해드리는 게 그걸 봐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죠. 왜냐하면 보험은요. 우리가 한 줄짜리 유가증권이라고도 하잖아요. 한 줄짜리에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소외감 가지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사실 제일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거의 두꺼운 책이 되는 약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두꺼운 책을 보험을 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대부분 기억 예전에는 못하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요? 정말 두꺼운 책자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모바일로 약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사실 모바일 약관 드리는 거 많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자 핸드폰에 글씨가 요만하죠. 그거 읽으세요? 절대 안 읽거든요. 그렇죠. 모바일 약관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종이값을
아까기 위한 아까기 술수. 위한. 네, 아끼기 위한. 아끼기 위한.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그래서 아끼기 저는 위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두꺼운 책자 받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기 어렵죠.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만약이요. 보험 약관은 매번 개정됩니다. 1년에 12번씩도 개정돼요. 하지만 이게 내가 소비자가 받은 당시 약관과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누구 기준일까요?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갖고 있는 약관 기준으로 사실은 그쵸. 해석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네요. 근데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려나 싶어요. 정말 안 됩니다. 증권도 많이 잃어버리는 상황에 증권은 되게 얇고 몇 장 안 되잖아요. 우리 맞아요. 청취자님들은 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약관을 지금이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약관을 우와 보내달라고 몇 개나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증권을 봤을 때 저는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너무 한두 장 안에 증권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그런 건지 이렇게 찾으려고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책을 한 권을 다 봐야 된다니 우리 못하죠. 증권도 찾기 힘든데. 자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샵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계시는 동안에 두 분에게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상담을 받겠다, 뭐 잠깐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물어보시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내 약관을 전반적으로 좀 훑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를 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김소미 전문가님. 네. 첫째, 2008년 이전 보험은 복권 당첨 같은 복권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정리 대신 점검하자. 이거 무슨 그거 같은데 정리 대신 점검하자. 자, 둘째. 갑상선암 진단금은 당연히 받는 거고 알약만 먹고 치료했다 하더라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내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네. 확인하자. 죄송합니다.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네. 오케이, 기회 아까, 드릴게요. 예, 확인하자 하시길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자, 김소미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오늘 함께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 이 키포인트들은 특히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돈을 지키는 시간 경제 사이다. 시간은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담 신청은 돈키호테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0999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은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뭐하러 했어요? 똑같이 인사 안 할 거면. 죄송합니다. 참. 네, 네,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